네, 두 번째 C콘. 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김진우라고 하고요. 오늘은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개념을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유즈 케이스 개발 방법론, 이 어떻게 유즈 케이스랑 관계를 맺는지, 개발 방법론에서 유즈 케이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유즈 케이스 작성법, 그리고 작성할 때 좀 헷갈리는 몇 가지 부분들을 정리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즈 케이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게 되면, 유즈 케이스는 간단하게 말하면 사용자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시스템을 사용하는 스토리인데요. 유즈 케이스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은 이제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과 혼동해서 유즈 케이스를 그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과 유즈 케이스는 별개까지는 아니지만 좀 다른 것이고,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은 유즈 케이스를 이제 액터와의 관계를 나타나기 위해서 표현하는 것이고,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서, 유즈 케이스는 이제 오른쪽 박스에서 보시는 것 같이 어떤 일을 수행할 때 순서를 나타낸, 스토리를 나타낸 이제 그런 텍스트를 유즈 케이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좀 주목해서 살펴보셔야 될 거는 사용자, 그리고 목적, 시스템, 이 세 가지인데요. 먼저 사용자가 중요하고, 목적, 그리고 시스템,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진행을 해볼 텐데, 이제 유즈 케이스에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분식당에서 걸어간다, 키오스크 메뉴를 고른다, 결제한다, 기다린다, 받아온다, 먹는다, 이런 식으로 유즈 케이스는 구성이 됩니다. 이제 이거는 간단하게만 적어 놓은 것이고, 이제 발표를 진행하면서 조금 더 정제된 유즈 케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유즈 케이스와 개발 방법론을 한번 이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즈 케이스는 이제 보통 개발 방법론에서 분석 단계에서 사용되는 기법인데요. 요구사항 분석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 아니면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유즈 케이스가 단순히 요구사항 단계에서만 이제 사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설계랑 구현, 테스트 단계에서 다 각각 긴밀하게 이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즈 케이스가 설계 단계에서는 어떤 도메인에 관련한 지식을 준다거나 뭐 그런 방식으로 가능하고, 유즈 케이스 구현에서는 이제 유즈 케이스가 성공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실패 시나리오까지 기술하기 때문에 어떤 예외를 던져야 될지 그런 부분도 유즈 케이스를 참고해서 구현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유즈 케이스 자체가 어떤 기능에 대한 성공 시나리오나 실패 시나리오를 기술하는 것 그 자체이기 때문에 테스트에서 기능 테스트나 시스템 테스트에서 유즈 케이스 그 자체를 사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유즈 케이스를 개발에 적용해서 한번 해보는 것을 발표 주제로 하려고 했으나 개념과 이 적용을 함께 하면은 너무 발표도 길어질 것 같고, 아직 그 프로젝트에 제대로 적용시켜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발표의 주제로 하거나 아니면 글로써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챕터는 이렇게 넘어가고, 이제 유즈 케이스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라기보다는 0번째라고 한 이유는, 일단 사용 이야기라는 것은 요구사항 문서에 그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유즈 케이스라고 이게 공식적으로 뭔가 인정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래서 0번째라고 했고요. 근데 사용 이야기를 왜 작성하면 좋냐, 이 유즈 케이스가 어떻게 사용될지를 간단하게 상상해 보면서 이제 이것만으로도 유즈 케이스를 작성할 때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좀 초등학생이 일기 쓴 것처럼 돼 있는데, 뭐 보시면 뭐 배가 출출해서 아니면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치즈라면을 눌렀다, 뭐 페이코를 눌러서 결제했다, 이런 부분들은 보시면 어떤 유즈 케이스 작성할 때 굉장히 정제되지 않은 그런 텍스트라고 생각돼서 왜 굳이 적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책에서 살펴본 바로는 이제 이런 감성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이런 부가적인 부분을 넣음으로써 더 요구사항 분석할 때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처음 단계에서는 이런 사용 이야기를 작성할 때는 이런 모든 부가적인 정보도 다 적어서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특정한 사람이 이 유즈 케이스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 시스템을 사용할 때 이야기를 상상해서 써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자유 형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는 시스템의 경계를 결정하는 것인데요. 시스템의 경계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만드니까 소프트웨어의 시스템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유즈 케이스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서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뭐 매뉴얼을 작성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뭐 비즈니스에서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데 사용한다던가 라는 방식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전체 조직이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사람까지 포함하는 어떤 매뉴얼을 작성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소프트웨어 저희가 만드는 요구사항 분석을 사용할 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보통 소프트웨어만 생각할 수 있는 요구사항 분석할 때, 그렇지만 이제 한번 그 발표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소프트웨어만 국한해서 시스템을 저희가 유즈 케이스를 작성하지 않고요. 이제 어떤 조직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수행하는가까지 포함해서 적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어떤 시스템에서 만들 건지 일단 결정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분식당 예제로 살펴봤을 때 이제 키오스크 시스템을 이제 시스템 경계로 일단 설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키오스크 시스템 안에서 사용하는 유즈 케이스나 뭐 그런 걸 생각해보겠다라고 일단 경계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주요 액터를 식별하는데요. 주요 액터라는 거는 이제 아까 처음 개념에서 살펴봤던 사용자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액터라는 이제 엄밀한 개념이나 정의는 있지만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작성법이나 개념을 살펴보고 일단 여러 번 하면서 이제 궁금한 점을 더 찾아보기 위한 발표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요 액터라는 것은 어떤 유즈 케이스를 사용하는 어떤 객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도 되고 시스템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요 액터를 먼저 식별합니다. 시스템을 사용하는 주요 액터를 식별해 봤을 때 이제 아까 분식당 예제에서는 배가 고픈 구모공대 구성원을 1차 주요 액터라고 식별할 수 있고요. 1차 액터라는 것은 어떤 유즈 케이스를 시작하게 하는 액터를 말합니다. 시작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어떤 유즈 케이스를 사용하는 목적이 있는 액터를 1차 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그 어떤 상황을 가정하고 바로 1차 액터를 하나만 식별했는데, 원래는 이제 유즈 케이스를 찾을 때 액터를 여러 개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를 찾았다고 일단 가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액터의 목적을 각각 식별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여러 개의 액터 중에 하나인 금호공대 구성원을 액터로 살펴봤을 때 음식 주문하기라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키오스크 시스템을 사용하는. 그래서 구성원의 여러 목적들 중에서 음식 주문이라는 목적을 이제 이 유즈 케이스로 찾았고, 이제 그 액터의 목적인 음식 주문하기를 유즈 케이스랑 대응해서 1대1로 대응해서 유즈 케이스 명으로 명명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틀이 완성됐고, 그래서 유즈 케이스 시나리오를 이제 작성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성공 시나리오를 간단하게 작성하고 그 다음에 진행됨에 따라서 이제 실패 시나리오를 작성하면서 점진적으로 구체화하는데, 이제 지금은 간단하게 구성했지만 이제 실제 이제 유즈 케이스 양식은 엄청 복잡하고 구성 요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만 뽑아서 사용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위해서 간단한 구성 요소 몇 개만 뽑아왔습니다. 보시면 위에 1, 2, 3으로 돼 있는 거는 성공 시나리오고,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외 상황이나 실패 시나리오를 기술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유즈 케이스를 완벽하게 기술하려고 하면은 어렵고, 그리고 또 이제 어렵고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상한 길로 빠질 수가 있어서 처음에는 이제 성공 시나리오부터 작성하고, 이제 뭐 UP로 따지면 이터레이션을 진행하면서 이제 유즈 케이스도 같이 진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유즈 케이스를 작성할 때 이런 기본적인 작성 방법이나 개념은 알았는데, 이제 작성하면은 이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유즈 케이스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나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로그인 유즈 케이스인데, 보시면 1번, 2번, 3번이 이제 너무 1번, 2번, 3번, 4번은 이제 어떤 사용자 관리자가 웹브라우저에 접속해서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는 것인데, 이제 웹브라우저라는 이제 GUI가 유즈 케이스에 기술돼 있고, 또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또 로그인 버튼이라는 걸 또 누른다는 것이 이제 GUI가 유즈 케이스에 기술이 돼 있고,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에서 보시면 MySQL이나 데이터베이스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확인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구현을 유즈 케이스에 기술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즈 케이스를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개발 방법에서 유즈 케이스를 사용하면은 유즈 케이스는 블랙박스 모델로서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더 좋은 유즈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위와 같이 이것처럼 이제 길어지게 되면은 보는 사람 유즈 케이스가 너무 길어져서 읽기도 힘들고 가독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구현을 유즈 케이스에서 노출하게 되면은 이제 시스템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유즈 케이스도 바꿔줘야 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분석 단계에서는 이제 유즈 케이스 분석 단계에서는 시스템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책임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인데, 이제 어떻게라는 이제 설계 단계나 구현 단계에서 가야 되는 부분까지 보기 때문에 개발 방법론에서는 블랙박스 모델로 이렇게 책임을 이제 그냥 살펴보는 정도로 유즈 케이스를 기술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의문은 유즈 케이스를 어느 수준으로 작성해야 되는 건데요. 구체나 수준이나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해 보시면 어느 수준으로 작성해야 되느냐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유즈 케이스라고 했을 때 내가 식당 가서 밥 먹기라는 유즈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음식 주문하기라는 유즈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고, 음식 메뉴 선택하기라는 유즈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순서대로 보여드린 것들을 보여드리면, 이제 식당 가서 밥 먹기는 되게 포괄적인 다양한 거를 포괄하는 개념이고, 이제 음식 메뉴 선택은 이제 딱 메뉴만 선택하는 그런 작은 유즈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수준에서 유즈 케이스를 만들어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먼저 답을 말씀드리자면 사용자 목표 수준에서 유즈 케이스를 기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이런 요약 수준이나 하위 기능은 왜 있는 것이냐라고 할 때, 요약 수준은 이제 어떤 액터가 어떤 유즈 케이스를 사용할 때 문맥을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보시면 분식당까지 걸어가서 키오스크 메뉴 고르고 뭐 결제하고 이런 절차들을 기술하는데, 이것은 사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건 상관없지만 이런 문맥을 제공해서 도메인을 이해하게 하는데 더 좋은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약 수준은 이러한 점에서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작성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약 수준을 먼저 작성하고 탑다운 방식으로 이제 유즈 케이스를 분해하는 방식으로도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즈 케이스를 작성할 때 목표는 사용자 목표 수준을 목표로 작성해야 됩니다. 사용자 목표 수준이라는 것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어떤 이미의 액터가 시스템을 사용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유즈 케이스가 사용자 목적 수준 유즈 케이스인데요. 요약 수준보다는 낮은 수준이고, 여기 있는 하위 기능보다는 높은 수준의 유즈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표로 유즈 케이스 작성해야 되고, 하위 기능 유즈 케이스는 이제 사용자 목적 유즈 케이스에서 공통으로 뽑아낼 수 있는 기능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기술할 수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이거 사용자 목표 수준보다는 중요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위 기능들을 너무 많이 만들게 되면은 뭐 중복되는 부분이 없거나 굳이 뺄 필요가 없는데 많이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좋지 않은 유즈 케이스가 만들어지는데요. 출력 선택도 선택한다 뭐 이런 식으로 쓸데없이 이제 많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가독성도 많이 떨어지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유즈 케이스를 작성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정확하게 표현하되 쓸데없는 내용은 없어야 되고, 또 너무 길어지면 안 되고, 또 너무 짧아서도 안 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의문점은 1차 벡터라고 했을 때 이제 시간에 의해서 시작되는 유즈 케이스는 1차 벡터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약먹기 알림 시스템이라고 했을 때
약 먹기 알림이라는 것은 어떤 내가 7시라고 저장해 놓으면은 7시마다 약 먹어야 된다고 알림이 와야 됩니다. 근데 약 먹기 알림을 그러면은 누가 시작하지? 그럼 1차 액터가 시간이 되는 건가? 이렇게 보통은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시간이 아니라 약 먹기 알림에서는 1차 액터는 앱 사용자가 됩니다. 1차 액터라는 것이 이제 보통은 유즈 케이스 시작하는 액터가 1차 액터랑 같기 때문에 1차 액터가 유즈 케이스 시작 액터라고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1차 액터의 개념은 유즈 케이스를 시작하는 액터가 아니라 유즈 케이스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액터를 1차 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 액터는 앱 사용자가 여기서는 됩니다. 그래서 1차 액터랑 유즈 케이스 시작 액터가 보통은 같지만 근데 이것을 같다고는 오해하면 안 된다. 원미리는 다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런 개발 방법에서 유즈 케이스를 적용한 것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도 있고 제가 못한 부분도 있어서 다음 발표나 글로써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Q&A 하겠습니다.